사우디 여성이 한국의 달콤한 커피 하나로 정부까지 움직였습니다. 문 닫을 위기였던 도서관을 전국 모범 사례로 바꿔놨고요. 종교 경찰까지 나서서 조사했지만 오히려 인정받았죠. 작은 종이컵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을 바꿨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파티마 알자흐라니입니다. 리야드 대학교에서 15년째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죠. 아니, 정확히는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우리 도서관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예전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엔 하루 종일 방문자가 서너 명이면 많은 편이에요. 정부에서 디지털 도서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아예 우리 같은 전통 도서관은 필요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먼지 쌓인 책장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때는 학생들이 자리를 찾지 못해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제 발걸음 소리만 웅웅 울릴 뿐이었거든요. 책 대출 대장을 펼쳐봐도 한 페이지에 고작 두세 개의 기록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어요. 6개월 후 도서관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거였죠. 사실상 문 닫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텅 빈 열람실을 바라보며 정말 막막했어요. 15년 동안 제 인생 전부였던 이 공간이 사라진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저에게 이 일자리는 생계 수단 그 이상이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자료를 안내해주는 일이 제 존재 이유였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게 두려웠어요. 밤마다 아이들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서울국제도서관 박람회에 참석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인상이 없었습니다. 드라마나 음악으로만 알려진 작은 아시아 나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진짜 배울 게 있을까 싶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부터가 달랐습니다. 모든 시설이 깔끔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택시기사도 친절했고 길거리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편의점 하나만 봐도 신기했어요. 24시간 열려 있는데 물건 하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람회장에서 한국의 여러 도서관들을 둘러보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간단한 간식까지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신문을 보며 수다 떨고 학생들이 그룹 스터디를 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서울시립도서관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휴게실 한쪽에 자그마한 코너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종이컵에 뭔가를 타서 마시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믹스커피라는 걸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도서관에서 웬 커피냐 싶었거든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물 한 모금도 조심스럽게 마셔야 하는 곳인데 여기선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고 있으니 말이에요.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하루에 100명도 넘게 와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에 저도 한 잔 받아들고 맛을 봤는데 정말 달았습니다. 너무 달아서 첫 모금에 찡그렸어요. 이런 걸 어떻게 마시나 싶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달콤한 맛이 입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커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커피 한 잔으로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시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커피 한 잔 더 따라주면서 격려해주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는 저에게도 할머니 한 분이 손짓발짓으로 커피를 권해주셨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 관장인 김정아 씨를 만났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책은 핑계고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였습니다. 도서관은 지식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김정아 관장은 이 작은 커피 코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려줬습니다. 몇 년 전 이용객들이 점점 줄어들 때 고민하다가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대가 많았대요. 도서관에서 웬 커피냐며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책도 보게 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기 외로운 어르신들이나 취업 준비로 지친 청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달콤한 커피 한 잔이 그들에게는 하루의 활력소가 된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지 말이에요. 너무 딱딱하고 경직된 공간이었던 거죠. 책만 있고 사람의 온기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생각을 품고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그 믹스커피 생각이 났어요. 그 달콤한 맛과 함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리야드 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텅 빈 도서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6개월 후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인터넷으로 믹스커피를 찾아보는 거였어요. 다행히 리야드에서도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가격을 보니 생각보다 비쌌지만 제 용돈을 털어서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10박스를 주문했어요. 커피가 도착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정말 설렜습니다. 마치 어릴 때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상자를 뜯어보니 작은 스틱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를 뜯어서 물에 타서 마셔봤는데 여전히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콤함이 좋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서관에 나가서 구석진 곳에 작은 테이블 하나를 놨습니다. 거기에 종이컵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간이 정수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믹스커피 몇 개를 놔뒀죠. 작은 종이에 무료로 드세요라고 아랍어로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첫 며칠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긴 하는데 선뜻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저도 조금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첫 번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3학년 아흐메드라는 학생이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졸린 눈으로 커피 코너를 발견한 거죠. 조심스럽게 한 잔 타서 마시더니 너무 달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아흐메드가 다음 날도 왔어요. 그리고 친구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이상하게 중독적인 맛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하루에 서너 명씩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처음엔 그냥 마시고 가던 사람들이 점점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의 달콤함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인도 있어서 졸음도 쫓을 수 있고 말이에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학생들끼리 대화가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서로 다른 과 학생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시험 정보도 공유하고 과제도 함께 하고 말이에요. 전에는 조용하기만 했던 도서관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에 20명도 넘게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제가 준비한 커피가 떨어져서 급하게 추가 주문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학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아깝지 않았어요. 한 달 반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SNS에 우리 도서관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짜 커피 주는 도서관이라고 말이죠.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소식 정도로 생각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했는데 평소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우리 대학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근처 직장인들이나 다른 대학 학생들이 커피를 마시러 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어요.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더라고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면접 연습도 함께 하면서 말이에요. 커피 한 잔이 이들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됐던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파티마라는 여학생이었어요. 집안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매일 지친 얼굴로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이 울면서 저에게 고마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동생들 때문에 공부할 수 없고 카페 가려면 돈이 드는데 이곳에서는 조용히 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커피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커피 구입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하루에 10잔 정도였는데 이제는 50잔도 모자랐습니다. 제 월급의 거의 절반을 커피 사는데 쓰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아이들 학용품 사달라고 할 때마다 미안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학생 하나가 과자 한 봉지를 가져와서 다 같이 나눠 먹자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서 가져온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간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홈메이드 쿠키를 가져오는 학생도 있고 과일을 깎아오는 학생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는 집에서 만든 간식을 큰 통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도서관이 진짜 사랑방 같은 분위기가 된 거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서 커피를 사다 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제가 개인 돈으로 사는 걸 알고 미안해했던 거죠. 아흐메드가 대표로 와서 우리가 조금씩 모을 테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도 하고 컵도 치우고 심지어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도서관 이용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들이 주인 의식을 갖게 된 거죠. 통계를 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커피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루 평균 서너 명이었던 이용자가 이제는 60명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커피만 마시고 가는 게 아니라 평균 2시간 이상 머물면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는 거였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육부에서 감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3명이나 와서 도서관 곳곳을 둘러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커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감사관 중 한 명이 커피 코너를 보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서구 문화를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거 아니냐는 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감사관이 더 까다롭게 따져 묻더라고요. 이런 외국 음료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말하면서 성분표를 보여드렸어요. 다행히 모든 재료가 이슬람 율법에 맞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때 아흐메드와 몇몇 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감사관들에게 이 커피 코너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다 지칠 때 큰 힘이 되고 학생들 간의 소통도 늘어났다고 말이죠. 감사관 중 연배가 있어 보이는 분이 직접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셔보더라고요. 첫 모금을 마시고 나서 너무 달다고 하면서도 계속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괜찮네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감사관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였어요. 도서관 이용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해둔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내용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는 거였어요.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문 닫을 뻔했던 도서관이 오히려 모범 사례가 된 거였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대학 도서관에서 견학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용률을 높였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현지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 인상 깊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고 하더라고요. 이슬람 문화 속에서도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보수적인 여교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분들이 직접 와서 커피도 마시고 학생들과 대화도 나누더라고요.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3달째 접어들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커피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루에 100잔도 넘게 나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하는 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거든요. 재고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며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다들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매일 와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학생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한국 회사를 직접 찾아봤어요. 다행히 그 믹스커피를 만드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메일이라 그런지 답장이 빨리 왔더라고요. 담당자가 정말 친절하게 응답해줬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더니 한국 회사 사람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우디 도서관에서 자기네 믹스커피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대량 주문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너무 많은 양을 주문하는 건 통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업적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공식적인 계약을 맺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바로 학장님께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도서관에서 커피를 판다고 오해하셨는데 무료로 제공한다는 걸 알고 나니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특히 이용률이 크게 늘었다는 통계를 보고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이름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밟으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도 교육기관이라는 걸 알고 특별 할인까지 해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양한 맛을 체험해보라며 모카 맛이랑 헤이즐넛 맛도 샘플로 보내줬습니다. 첫 정식 주문이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커다란 박스 10개가 도착했는데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며칠 동안 커피 없이 지내던 터라 그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한국 회사에서 보내준 다른 맛들도 큰 인기였습니다. 오리지널 믹스커피가 너무 달다고 했던 학생들은 모카 맛을 좋아했고 여학생들은 헤이즐넛 맛을 선호했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문화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문화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협력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 모임도 만들어지고 한국 영화 상영회도 열게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다른 대학들에서도 같은 걸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벌써 5개 대학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반년이 지나자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도서관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커피 코너를 확장해서 아예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문 닫을 뻔했던 도서관이 이제는 대학의 자랑거리가 됐으니까요. 새로 생긴 공간은 정말 멋있었어요. 제대로 된 커피 머신도 설치하고 테이블도 10개나 더 늘렸습니다. 한쪽에는 편안한 소파까지 놨거든요. 학생들이 편하게 앉아서 토론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게 말이에요.
한국문화원과 정식으로 자매결연도 맺었습니다. 한국에서 도서관 전문가 3명이 와서 우리 운영 방식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모델은 한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면서 오히려 배워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우리도 한국의 최신 도서관 운영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독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방법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한국 학생들도 교환학생으로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들이 직접 믹스커피를 타주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우리는 아랍어를 알려줬습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선 진짜 문화교류가 이뤄진 거죠. 한국 학생 중에 박민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엔 아랍어를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매일 와서 믹스커피 마시면서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하더니 한 달 만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다른 대학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리야드에만 15개 대학이 비슷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걸 표준 모델로 정해서 전국에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어요. 제일 뿌듯했던 건 다른 도서관 사서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말해줬습니다. 학생들을 진짜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연말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올해의 교육혁신가상을 받게 된 거예요. 시상식에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문 닫을 뻔했던 우리 도서관은 이제 전국에서 견학 오는 명소가 됐어요. 한 주에 5팀씩은 와서 우리 운영 방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창의적 학습 공간 정책을 만들 때 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제가 평범한 사서에서 정책 자문위원이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첫 회의에 갔을 때는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담을 들려주니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전국 대학 도서관 정책을 만드는데 제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사우디 스터디 블렌드라는 특별 제품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대추와 카르다몬 향이 들어간 우리만의 믹스커피예요. 처음 맛봤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달콤함과 우리의 전통향이 어우러진 맛이었거든요. 이 제품이 한국에서도 출시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대학생들이 사랑하는 맛이라고 마케팅하고 있다더라고요. 우리가 먼 이국 땅 한국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거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첫 번째로 커피를 마셨던 아흐메드가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학생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도서관이 없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큰 힘이 됐다면서 말이에요. 파티마 학생도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면접에서 도서관에서의 경험을 말했는데 면접관들이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라면서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첫 번째 커피를 직접 타서 마십니다. 그 달콤한 맛을 느낄 때마다 서울에서의 그 첫 모금이 떠올라요. 한 잔의 커피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거든요. 두 딸아이들도 이제 자랑스러워해요. 엄마가 교육부 자문위원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큰딸은 나중에 엄마처럼 도서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전국 대학생들이 믹스커피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달콤한 맛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